번도 유학센터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내가 혹시 오사카 가서 오사카 사투리를 배워오는 건 아닐까? 단기 학생들은 장기 유학생들에 비해 안 좋은 방을 준다? 들었던 비용은 약 이번 영상은 제 경험을 토대로 일본 단기 어학연수를 어떤 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가서 유학생활의 소소한 팁 같은 걸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기 아래 적어와서 보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는 유학원이랑 어학원 고른 방법이에요. 아마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셨으면 제일 먼저 하시게 될 게 유학원을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네이버에 일본 단기 유학이라고 검색을 하고 거기에 정말 많은 유학원 사이트들이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뭔가 제일 커 보이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문의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전화로 안내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체크 박스가 있었나 봐요.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1분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받아서 전화로 상담을 받았던 게 첫 유학원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사실 전화로 하는 게 떨려서 문의글을 남긴 건데 그렇게 본의 아니게 전화로 상담을 받았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가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 군데서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곳에도 문의를 남겼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문의글을 남길 때 미리 사전에 조건을 설정을 하고 물어봤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학원에서 추천해주는 어학원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던 첫 번째 유학원으로 정하게 됐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유학을 처음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정들이 다 낯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친절하게 해주시는 데가 제가 마음을 편하게 유학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친절한 곳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유학 가서 만난 한국 친구한테 나는 이런 이유로 이 유학원에서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유학 상담을 받았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친절하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학원이든 그 상담해 주시는 분에 따라서 또 이건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미리 조건을 결정을 하고서 유학원에 문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지역이었어요. 뭐 내가 도쿄를 가고 싶은지 오사카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 문법인지 회화인지 그런 것들 JLPT인지 그런 거를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기숙사가 있는 어학원을 원했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는 어학원이면 좋겠어요 라고 문의를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남길 때 저는 오사카 지역으로 알아보고 있고 회화를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생각 중이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어학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어학원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의글을 남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유학원에 어학원을 문의하실 때 이 세 가지는 먼저 결정을 하시고 문의를 하신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어학원들의 특징이랑 뭐 학비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파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이제 어학원은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 어학원에 관한 거는 유학원에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유학을 준비하면서 신기했던 게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직접 유학센터에 가가지고 컨택을 하는 일이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유학센터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OT 때만 이제 출국 OT 신청을 해서 갔었고 이제 전부 비대면으로 해서 신기했어요. 전화로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보내야 되는 신청서 같은 건 다 메일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준비를 했다는 점이 좀 특징 아닌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한국 친구도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유학을 하면서 든 총 비용은 이따 생활비를 얘기하면서 또 이야기할 테지만 어학원 비용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한국 돈으로 약 153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아카데미에서 학비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고 보낼 때는 그 엔화 환율을 환산해가지고 그 당시의 환율로 보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저는 일본의 어학교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일본 어학원의 한국 지사에 보내는 거여서 한국 그 돈으로 보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지역을 고민하고 싶은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사카로 제가 유학을 다녀왔는데 오사카로 결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인데요. 도쿄보다는 오사카가 좀 더 싸다고 해서 오사카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일본 단기학년수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좀 단기학년수를 경험을 쌓는 목적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가 주변에 교토도 있고 고베도 있고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광도 하고 즐겁게 뭔가 유학 생활을 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사카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이렇게 유행하던 동영상이 오사카 사람들에게 이제 빵 이거를 하면은 으악 해주냐 안 해주냐 그 영상이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걸 보다 보니까 오사카라는 동네가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사카로 결정을 했을 때 좀 걱정했던 게 있거든요. 내가 혹시 오사카 가서 오사카 사투리를 배워오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유학원에 상담할 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학원 선생님들은 모두 표준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단기간 동안 3개월이 짧잖아요. 그래서 단기간 동안 오사카 사투리를 배우기에는 기간이 짧고 사실 저는 이렇게 일본어가 엄청 잘하는 상태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사투리인지 뭔지도 사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교류회 같은 거 가면은 일본인 분들이 저희의 언어 속도에 맞게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일본인 분들하고도 재밌게 소통을 했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제 가게를 가거나 하면은 현지 분들의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네. 그래서 사투리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주지인데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저는 기숙사가 있는 어학원을 원했기 때문에 기숙사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기숙사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뭐 2층에 어학원이 있고 뭐 3, 4층에 뭐 기숙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제휴 맨션이 있어요. 어학원에 제휴 맨션이 있어서 맨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기숙사에 관한 것도 이제 문의를 드리면 어학원에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방이 어떻게 생겼고 구조는 어떻고 이제 기숙사비는 어느 정도고 이런 거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내가 오잖아요. 정보가 담긴.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할 때 그거를 보고 이제 지망을 선정을 해달라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구조가 3개 정도가 있었고 그것 중에 지망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1, 2지망을 보냈고 그 중에 공실이 나는 대로 지망을 따라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단기는 장기 학생들에
비해서 좀 기숙사의 환경이 덜 좋은 곳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제 방이 빛이 잘 안 들었어요. 빛이 잘 안 들어서 아침에도 좀 저녁 같았고, 그런데 제가 또 같은 어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친구가 같은 맨션에 살아서 그 친구 방을 가보니까 그 친구 방은 좀 높은 곳에 있고 또 빛도 되게 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국가의 유학원마다 다른 건가 싶은데 그 친구한테는 아예 어느 호실을 쓰고 싶은지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1년 워킹 홀리데이로 있었다는 점. 그래서 단기 학생들은 장기 유학생들에 비해 안 좋은 방을 준다? 좀 합리적인 의심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주 안 좋지는 않았어요. 빛이 안 드는 거 빼고는 저는 제 방은 되게 좋았어서. 그리고 이불. 친구는 저는 같이 신청을 했어요.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기숙사를 신청을 하면서 친구 세트도 같이 하실 건가요? 하셔서 가서 찾고 막 하기 힘들 것 같아서 8,500엔에 친구 세트를 구매를 했었고요. 친구 커버까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커버가 진짜 먼지가 엄청 날리는 거예요.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원래 디자인이 진짜 구렸거든요. 파란색 꽃무늬에 너무 싫었는데 이 먼지를 마시면서 자는 것보다 구린 디자인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3개월 동안 이불 덮는 거는 그렇게 구린 디자인으로 지냈습니다. 네 번째는 유심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국 3주 전에 OT가 있었어요. 출국 OT가.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OT를 갔더니 그 저희 유학원이랑 또 제휴된 유심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소개받아서 유심을 샀었습니다. 산 건 아니고 대여였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유심을 일본에 가서 첫날부터 유학 첫날부터 사용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그 유심 업체로 택배로 그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통신비는 한 달에 6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다면은 그 도착 날부터 유학 첫날부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이제 공항에서 좀 공항 미아가 될 뻔한 그런 사소한 사건이 있었어서 네, 나중에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학원에 결정하고 학비를 납부하고 뭐 기숙사도 고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될 거는 레벨 테스트인데요. 이제 어학원 측에서 요청해오는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두 가지의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필기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런 거를 봐야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링크가 와요. 이 링크를 통해서 테스트를 봐라 해가지고 보게 되고 그 필기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제 제가 끝났습니다. 필기 테스트 봤습니다. 라고 유학원에 전달을 하면은 회화 테스트 일정이 잡혀요. 그 회화 테스트는 이제 제가 다닐 어학원, 일본 어학원의 선생님과 제가 줌으로 이제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회화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15분 정도 받고 대화 형식으로 돼서 뭐 크게 막 이렇게 시험 같은 그런 질문은 안 하시고 진짜 대화처럼 지금 어디 사냐, 뭐 일본에 왜 오게 됐냐, 우리 어학원은 왜 선택했냐,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거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일본 분들이 되게 리액션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긴장이 엄청 되지만 또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건 카드인데요. 아마 이것도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어떤 카드를 가져가서 써야 되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트래블로그,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 카드를 가져갔고요. 혹시 이걸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로 트래블 월렛도 발급을 받아서 가져갔어요. 근데 또 이것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한국에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도 이제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져갔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주 카드로 썼던 거는 트래블로그 카드인데 이 트래블로그 카드는 세븐일레븐 ATM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돈을 뽑는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사카에는 세븐일레븐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돈을 뽑고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머니 앱을 통해서 쓰게 되는데 이 하나머니에 제가 원하는 환율이 됐을 때 알람을 울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면은 그 환율이 됐을 때 알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쓸 돈을 한 번에 다 환전을 해둔 게 아니라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조금씩 이제 환전을 해서 썼었습니다. 네. 이 세븐 ATM에서 돈을 뽑는 거는 이제 자세하게 쇼츠로 만들어 두신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활비는 제가 일단 총 들었던 거는 약 210만 원이었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쓴 꼴이었고 만약에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뭔가 관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가져가는 생활비를 가서 그냥 노는 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생필품이랑 그런 거에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관광 비용이나 이런 거는 따로 더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두 정거장 가는데도 2,400원 정도여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또 거리 할증이 붙기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들고 생필품 사는데도 많이 들고 해서 좀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50만 원 정도였고요. 기숙사비는 190만 원이었는데 한 번에 납부를 했었어요. 3개월치를. 그리고 여기에 수도세, 전기세 이런 쓰는 것들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청구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는 따로 뭐 지불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어서 이제 가기 전에 생활비를 제외한 일본을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비용이 3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통신비는 매달 빠져나갔었어요. 한 번에 낸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생활비 210만 원까지 합쳐서 총 들었던 비용은 약 570만 원 정도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많이 놀고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오시려면은 좀 더 넉넉하게 뭐 650만 원 정도는 준비를 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좀 유학 생활의 소소한 꿀팁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유학하는 사람들의 카페가 있어요. 그런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그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생필품을 좀 싸게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무료로 나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시면은 은근 생필품 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겟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학을 갈 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9월 학기를 혹시 가신다면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에서 쓸 수 있는 전기장판을 챙겨가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정말 춥더라고요. 그리고 히터가 있어가지고 히터를 쐬는데 너무 건조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막 사려고 찾아보니까 파는 곳을 조금 찾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일본의 전기장판이 한국 거보다 별로 안 뜨겁다는 그런 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챙겨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좀 사소한 건데 수건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수건을 3개 정도를 가져가서 일본에서 살 생각이었는데요. 일본에서 샀는데 그게 보풀이 엄청 날리는 거예요, 먼지가. 그래서 빨래를 한번 돌렸다가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 쓰고 버려가지고 이제 가서 얼마 안 쓸 수건인데 또 사고 그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많이 가져가시고 올 때 버리고 오시거나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수건을 또 너무 조금 가져가면은 그만큼 빨래를 또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건을 좀 넉넉히 가져가시는 거 한 5장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한국 음식을 정말 많이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갈 때 불닭볶음면을 5개를 가져갔다가 진짜 무슨 하나하나 정말 오아시스를 마시는 마냥 진짜 아껴가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달 안에 다 먹었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한국 음식을 많이 챙겨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일본에도 다 있기 때문에 가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없는 게 있어요. 아이스티. 저는 아이스티를 정말 좋아하는데 일본 아이스티는 그냥 진짜 그 홍차 우린 게 아이스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달달한 아이스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거를 챙겨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육류 같은 건 못 가져간다는 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일본에 가서 어떻게 일본어를 공부했냐. 물론 가는 거 자체로 일본어 공부지만 저는 어학원을 다니고 하는 것 외에도 조금 혼자서 더 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레벨 테스트를 하고서 처음 이제 제 반에 갔을 때 첫날 정말 멘탈이 나갔어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레벨이 제 수준에 비해서 높은 것 같은 거예요. 가서 아침 9시부터 수업을 듣는데 일본어로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해줘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일본어로 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서. 그래서 첫 수업을 듣고 나서 와, 나 진짜 반을 바꿔야 되나? 이걸 어떻게 수업을 듣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뭔가 오기가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3개월밖에 안 있을 건데 또 뭔가 반을 낮춰가지고 수업을 들어? 그러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오기로 한번, 그래 내가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따라가 보지 이러고 그냥 그 반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 가면은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거를 막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멍 때려도 좀 다 알아듣는 수준까지 그 반의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잘했던 선택인 것 같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습하고 복습을 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어 일기를 썼어요. 이게 사소하게 그냥 뭐 오늘은 학교를 갔다가 뭐 누구랑 뭘 먹으러 갔다, 어디를 갔다 이런 거를 쓰는 게 되게 단순할 수 있지만 그 한자를 계속 보고 손으로 써보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썼고 일본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넷플릭스를 저는 구독을 하고 갔는데 거기서 뭐 일들을 계속 본다거나 아니면 한국 드라마나 한국 프로그램을 볼 때도 일본어 자막을 켜놓고 봤었어요. 네, 그렇게
좀 나름의 노력을 했었다 하는 점. 그리고 가면은 넷플릭스를 만약에 구독을 하고 가시면은 일본이 위치로 뜨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본 작품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추천드리는 일본 드라마는 사이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최애라는 작품인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교류회 가서도 일본 분한테 추천을 받았던 작품이고 다른 외국인 친구한테도 추천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는 굿모닝 콜이에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많이 느는 건 이제 일본어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여서 가서 외국인 친구분들하고 많이 어울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저는 한국에서 돌아와서도 일본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랑 계속 소통을 했어요. 어젯밤에도 막 연락을 해가지고 막 일본어를 쓰고 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일본에 돌아와서도 뭐 제가 따로 공부를 한 것보다 그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더 많이 늘었었기 때문에 가시면은 친구를 꼭 사귀어 오시고 또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하시는 거를 공부 방법으로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 그 세계 소통 대화 앱 같은 거를 썼거든요. 그 어플로 이제 세계 사람들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친구를 정말 잘 만나서 일본어 교육학을 전공하는 일본인 친구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 사소하게 궁금한 것들, 뭐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어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그 친구한테 바로바로 막 물어봐서 답장도 얻었었기 때문에 그런 어플들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좀 꿀팁인데요. 만약에 주변에 백엔샵이 있다면은 거기를 적극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거기에 정말 칼도 있고 냄비도 있고 조미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모르고 이온몰 좀 큰 오사카에 큰 몰이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 그런 마트가 있는데 거기랑 좀 먼데 거기까지 막 낑낑거리면서 사갔는데 알고 보니까 집 가까운데 백인샵에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가신다면은 집 주변에 백인샵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단 뭐가 있는지 다 살펴보고 거기서 산 다음에 그리고 거기 없는 것들을 이제 다른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백인샵이 굉장히 싸서 그런 것들을 거기서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단기학년수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또 유학 생활에 있어서 좀 사소한 팁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뭔가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질문이 많다면 또 Q&A 영상으로 한 번 더 올려볼 생각도 하고 있으니 궁금한 건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